나라는 뭐 했나요? 아들의 편지. 아들의 편지 내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나라는 무엇 했나요? 피살 공무원 고2 아들의 편지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북한군에게 억울하게 피격당한 공무원의 아들로 고2에 재학 중이며 여동생은 8살로 아직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 아들은 대통령에게 쓰는 손편지에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을 이렇게 몰락시킬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아빠는 일을 열심히 했던 가정적인 아빠였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빠는 뒤늦게 공무원으로 임용이 돼서 더 열심히 일했고 학교에 오셔서는 자신의 직업을 소개하실 정도로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는 자부심이 높으신 아빠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늦게 생긴 늦둥이 여동생을 너무나도 예뻐하셨고 누구보다 가정적인 아빠였다. 초등학교였군요. 여동생 막내가 아직 어립니다. 이 아들은 정부의 월북 규정에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들의 말에 따르면 아빠는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다는 겁니다. 180에 68밖에 안 되는 마른 체격의 아빠가 38km를 그것도 조류를 건너서 저 북한 땅까지 갔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총을 든 북한군의 인적사항을 묻는데 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아들은 강한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편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의 편지 내용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김병민 비대위원님, 예. 북한군에게 피살된 공무원의 고2 아들이 아빠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가정을 사랑했고 늦게 공무원에 임용됐기 때문에 학교에 와서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다. 그리고 늦둥이 딸, 막내딸에 대해서 누구보다 애정이 남달랐던 아빠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고 있어요. 한 가정의 가장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몰락시킬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 아들의 물음 어떻게 보셨습니까? 해경의 지난 발표, 이 피살된 공무원의 월북을 단정했던 뉴스 보도를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분들이 바로 유가족들이었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무슨 방식으로 책임을 지려고 이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가능성에 대한 범위는 열어놓을 수 있지만 이 내용을 완전하게 확정적으로 단정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정부가 나서서 이와 같은 고통을 유가족에게 2번, 3번 안길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겁니다. 지금 이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의 글을 보게 되면 8살 막내 동생의 이야기를 쓰지 않습니까? 저희 집 아이들이 8살입니다. 아, 딱 그렇겠군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같이 함께 있다가도 이 뉴스를 보다가 조금이라도 끔찍한 장면이 나오면 바로바로 돌리는 게 아마 부모의 심정일 겁니다. 예. 이 아이는 아직도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쓰고 있는 상태이고요. 막내 여동생은 아직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네, 우리가 보통 월북에 대한 동기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평상시에 어느 정도로 이 월북을 할 수 있을 만한 경위나 근거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집에서 늦둥이 8살짜리 이 딸아이를 보면서 지켜봤던 아빠의 마음을 보게 된다면 이 가족들이랑 단 한 번이라도 대화를 해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그토록 무리하게 30km가 넘는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월북을 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 이 공무원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건 가족 아니겠습니까? 예. 수영을 잘 할 줄 모른다고 합니다. 예. 수영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30km가 넘는 조류를 거슬러서 헤엄쳐서 월북을 했다? 해경에서 이 내용을 발표하면서 나왔던 전문가의 견해 몇 가지를 들었을 때요. 수영을 만약 잘하거나 뭔가에 대해서 체력적으로 단련이 되어 있을 경우에 그렇게 갈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를 일부 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기 이전에는 가족들과 단 한 번 정말 명확하게 대화를 나눴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특히 문재인 정부는 그 누구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주장해왔던 그런 정부이기 때문에 이 유가족의 가슴 저민 편지 내용을 보고 과연 어떠한 답변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고승덕 변호사님, 네. 특히 여권 일각에서는 월북을 단정적인 사실로 발표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의원 같은 경우는 월북의 경우는 사살되기도 한다라는 발언도 서슴없이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자, 그런 발언들이 유가족에게, 특히 아들에게는 큰 상처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한 가정에 우리 아빠가 몰락됐다라고 말하면서 북한군이 총을 들고 인적사항을 묻는데 거기다 대고 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월북에 대한 강한 의문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유가족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사실보다도 더 가슴 아픈 게 월북이라고 하는 이 낙인이거든요. 예. 월북은 이 조국을 배신했다고 하는 이미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가족, 특히 이제 아들 편지에 나타난 여러 가지 내용, 그런 걸 보면은 사실 월북이라고 너무 단정 짓고 가는 것 자체가 저는 머리가 갸우뚱거려지는 거거든요. 예. 이제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뭐 북한군 그 어떤 통신 내용을 감청한 내용 중에 월북이라고 시사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설사 통신망 중에 그런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당사자가 스스로 현장에서 말한 그 육성 녹음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정장이 지상 그 어떤 부대에다가 보고한 내용이 어떻든 간에 그게 꼭 진실이라고 단정할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북인지 아닌지는 객관적으로 단정해야 되는 거고, 특히 편지 속에 한 구절이 이제 저 마음을 딱 찌르는 게 뭐냐면, 며칠 전에 그 귀여운 늦둥이 딸하고 화상통화를 했다는 거죠. 예. 며칠 후에 돌아간다, 아빠가 기다려라 하는 그 화상통화를 했다고 하는 걸로 봐서 이 아들도, 아니, 이 눈의 발표도 아프지 않은 이 딸하고 그렇게 약속을 한 이 내용을 아버지가 저버리고 월북하느라고 가다가 죽는다? 이건 이제 조금 의문이 제기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가족 입장에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이 월북이라고 하는 의문은 남북 공동조사를 통해서라도 조금 더 규명이 돼야 될 부분이지, 우리가 쉽게 월북자 이렇게 낙인 찍힐 부분은 결코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그 부분은 저는 굉장히 공감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 고이 아들의 편지 내용이 더 있습니다. 아들의 편지 내용 조금 더 읽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나라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자녀 혹은 손자라고 해도 지금처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신조차 못 찾는 현 상황을 누가 만들었으며,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향한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습니다. 초등학교 어린 동생은 아빠가 해외로 출장을 간 줄 알고 있습니다. 선물을 사온다고 하셨기에 아빠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사진을 지금도 꼭 쥐고 잠들고 있다. 가슴이 아프군요. 아빠의 명예를 돌려달라. 하루빨리 아빠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대통령을 향한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수현 의원님, 네. 청와대 대변인으로 계시잖아요. 네. 이 아들의 편지 내용, 특히 대통령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느냐. 우리 여동생은 아직도 아빠가 선물 사올 날만을 기다리고 잠들고 있다라고 묻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지키지 못했는지. 혹시 대통령께서 이 아들에게 답장을 써 주실까요? 만약에 쓴다면 뭐라고 쓰실까요? 우선 저도 이제 가슴이 너무 아프게 그러니까요. 되고 목이 이렇게 좀 예. 메일 정도인데, 우선 그 유가족에게 정말 깊은 위로와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특히 고2 아들과 정말 초등학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어린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솔직히 좀 막 앞에 방송을 들으면서 좀 너무 좀 안감이 교차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저런 내용을 야당이 정치적 용어로 제기를 했다면 제가 정치적 용어로 따박따박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닌 정말 아빠를 잃은 아이들의 마음으로 저렇게 호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박을 할 수가 없네요. 예, 어쨌든 지금 그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의 편지대로 국가가 어떤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국가로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국가로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겠지만 그렇게 또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대통령께 호소를 했으니 대통령과 그래도 국가를 믿고 한번 정말 우리 아빠의 명예를 국가가 되찾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온 국민이 이렇게 다 관심 있게 이게 또 방송에서도 이렇게 보도를 해주고 있으니 힘을 내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고승덕 변호사님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의 사과가 담긴 전통문이 온 데 대해서 예. 뭐라고 했냐면 공동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공동조사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최고 지도자의 사과가 담겼고 경위를 설명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첩보나 정보에 비해서 보면 북한이 설명한 경위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공동조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 공동조사가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해서 그냥 하나만한 어떤 수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북한 최고 지도자의 전통문을 내용에 대해서 탄핵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아들의 바람대로 빨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공동조사를 요구하고 북한은 어떤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북한이 한 경위 설명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조사에 빨리 응해서 진상을 밝혀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김정은 최고 지도자가 그 공동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직접 서면 간접 사과가 아니라 구두 직접 사과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북한은 반드시 이 아이의 이 가슴 아픈 호소 이런 것들 정말 귀를 기울이고 공동조사에 반드시 빨리 응해서 그런 어떤 진상을 밝히고 필요하면 더 대한민국 국민과 이 유가족의 아픔을 더 달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구두, 직접 사과도 해야 마땅하다.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박수현 전 의원께서 북한을 향한 강한 요구에 돌직구 발언까지 또 들어봤습니다.